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자꾸만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또 적응해낼 겁니다. 금세 익숙해져서 능숙하게 해내겠죠. 조급한 마음에 바쁜 걸음을 재촉하지도 말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부리지도 말고, 바쁜 걸음보다는 바른 걸음으로, 욕심을 내기보다는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3월의 봄을 걸어보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월 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곳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도시농부들의 궁금증을 오늘도 박영재 관장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텃밭 농사 지을 때 어려웠던 점, 또 봄농사 시작 앞두고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2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은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산이나 들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하우스 재배를 하기는 했지만 소규모에 불과했는데요. 1990년대를 전후로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크게 늘었죠. 충남 서산, 당진, 태안과 충북 청주, 그리고 전북 정읍 등에서 많이 생산되는 식재료인데요.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닌 채소로 오신채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알리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매운맛을 내는 이것. 이것은 봄철 입맛이 없을 때나 춘곤증으로 나른할 때, 그리고 피곤함을 느낄 때 입맛도 살리고 몸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특히 철분 함유량이 높은데요. 이것 100g에는 하루에 필요한 양의 6배나 되는 철분이 들어있다니까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께도 아주 좋은 식재료겠죠? 봄철 대표 식재료의 하나인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 알아볼까요? 이제 5년 단위로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제3차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적용이 되는데요. 자원관리 목표는 2018년 기준 313만 톤 정도 수준이었던 연간의 수산 자원량을 2025년에는 400만 톤, 그리고 2030년에는 503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량을 늘리기 위해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네, 연근의 수산 자원량을 늘려보겠다는 건데 그 관리 방법 중 하나로 총허용 어획량 제도라는 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걸 강화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지난해 수준입니다. 지난해 수준에는 35% 정도 수준에 적용되는 총 허용 어획량, 그러니까 TAC 관리 대상 어획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를 합니다. 특히 대중 어종과 어린 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자원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검어기와 금지 체장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기로 또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로징어의 경우에는 금지 체장이 기존의 12cm 이하에서 올해는 15, 그리고 2024년에는 19cm 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업인들 입장에선 잡을 양이 줄어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함께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TAC에 참여하면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경영 개선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 83억 원에서 올해는 95억 원으로 늘려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TAC를 준수하고 휴어나 폐어구 수거 등과 같은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들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이 새롭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것도 대책의 일환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네. 자, 수산 분야 경영 이양 직불제 지급액이 고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이양 직불금인데요. 이게 경영이양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주고요.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어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직불제입니다. 이 직불제는 경영이양을 하는 어업인의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얼마의 직불금을 지급하느냐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걸 이번에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고시를 한 겁니다. 네. 100%를 지원해 주지는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이양에 따른 손실을 만약에 100% 지원한다면은 어민들한테 상당히 좋기도 하겠고요. 또 경영이양을 하겠다는 신청도 엄청나게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고요.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업의 종류에 따라서 수입에는 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1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또 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 같은 경우는 연간 결산 소득의 60%를, 그리고 2,400만 원이 넘으면 연간 1,440만 원을 정액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업 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이어야 하고요. 또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 개원 자격을 유지를 하고 어촌계 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 개원이어야 합니다. 또 소속 어촌계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영 이양을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젊은 어업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인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신청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죠.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하면 된다고 하고요. 또 다만 조건 분리 지역 직불금과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분제와 다른 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한 60일 정도가 걸리고 또 직불금 지급을 위한 약정 체결을 하는데도 30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포근해졌어요. 이제 봄꽃도 여기저기 폈고 낮에는 겉옷을 걸치고 있으면 이제 덥기까지 한데 봄이 이렇게 다가온 걸 보면서 봄 농사 준비에도 진짜 속도를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서서히 뭐 일교차는 크긴 하지만 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봄농사 준비하는 도시농부들도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서리가 내리기는 하겠지만 엽채류 같은 작물들은 파종을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열매처소 모종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관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제 엽채류는 파종을 해도 된다는 건데 상추, 케일 이런 건 씨를 뿌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모종은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야 되지만 씨앗으로 파종하는 것은 지금쯤 뿌려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리가 내리긴 하겠지만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은데 지금 심을 텃밭 작물 중에서 감자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시는 거죠? 네, 감자는 텃밭 농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감자가 맛도 맛있지만 심고 거두기까지 시간이 약 100일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부들이 많이 심는 작물인데요. 3월 중순에 심어서 6월 말에 수확하니까 지금 준비해서 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자를 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흙 속에서 캐잖아요.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재미있어서 특히 아이들이 같이 수확에 참여할 계획인 도시농부들에게는 꼭 추천해드리는 작물입니다. 요즘은 학교나 지자체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텃밭 체험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때 선호하는 것도 바로 이 감자입니다. 네. 밭에서 뭘 캐봤다 할 때 꼭 나오는 게 이제 감자나 고구마 캔 경험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아이들에겐 참 특별하고도 즐거운 경험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감자와 고구마는 둘 다 땅속에서 캐지만 감자는 줄기가 비대해진 것이고 고구마는 뿌리가 비대해진 것입니다. 둘 다 남미 지역이 원산지로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식량을 대신할 만한 구황작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일부 지방에서는 고구마를 감자로, 감자를 하지감자로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감자가 고구마인가 고구마가 감자가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감자가 그런데 관장님 가지과에 속한다면서요? 이거 참 의외인데요? 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대부분 도시농부들도 감자랑 가지는 안 닮았는데 하고 놀라십니다. 그런데 감자는 토마토, 고추, 가지와 마찬가지로 가지과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이 작물들이 꽃을 피우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은 과에 속하기 때문에 꽃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감자꽃, 가지꽃, 토마토꽃 이렇게 쳐보시면 진짜 꽃 모양이 똑같고 색깔만 조금 달라요. 이게 진짜 같은 과라는 게 꽃 모양에서 드러나는군요. 네, 청취자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밭에 심어서 키우실 때 관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 김재홍 아나운서 감자꽃의 꽃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몰랐는데 좀 전에 이제 사진 보면서 보니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홈페이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따른다, 복종. 네. 네, 예상하기 어려운 의외의 꽃말이죠. 가지과에 속하는 작물의 꽃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 고추, 가지과에 속하는 열매 작물들은 그래서 벌이나 나비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래를 향해서 흔들흔들하면서 자가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자가수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이 좀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게 벌, 나비를 부를 필요 없이 흔들어서 자가수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베란다 텃밭에서도 토마토나 고추 같은 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베란다 텃밭에서 키우려면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기를 잘 시켜줘야
이렇게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이 붓으로 이렇게 수분을 일부러 이렇게 식혀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감자 얘기 좀 더 들여다보자면 감자는 씨감자를 구해서 심게 되죠? 네, 감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감자를 구입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감자와 달리 우리가 먹는 감자죠. 먹는 감자와 달리 고냉지 바이러스가 없는 환경에서 재배한 감자입니다.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일반 감자처럼 큰 감자도 씨감자로 나옵니다. 크기가 탁구공보다 약간 작은 것들은 자르지 않고 심어도 되는데 크기가 계란보다 크다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심게 됩니다. 네. 탁구공보다 작다면 그대로 넣고 이제 좀 그보다 크다면 잘라야 하는데 자를 때도 고려할 점들이 좀 있다고요. 네, 잘라서 심을 때는 일단 감자의 모양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자 표면을 보면 움푹 보조개처럼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싹이 나오는 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자를 오래 두면 싹 올라오는 그 부분을 이제 눈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잘 보시면 그 움푹 들어간 눈이 표면에 7개 이상 있거든요. 토종 감자일수록 또 이런 눈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자리가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감자도 있지만 대개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그렇게 쏠려 있는 쪽을 정수리 부분이라고 해서 정부 또는 이제 정하부라고 하고요. 반대쪽을 밑부분이라고 해서 기부라고 부릅니다. 감자가 어미줄기와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 바로 이 기부라고 하는 부분이죠. 감자를 두 쪽으로 자를 때는 눈이 몰려있는 정하부에서 기부 방향으로 잘라야 양쪽에 눈이 고르게 분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눈만 모여있게 자르지 말고 그걸 반으로 나누라는 거잖아요. 눈 있는 쪽에서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나눌 수 있게. 네. 그런데 이때 감자를 자를 칼은 반드시 끓는 물에 소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네. 끓는 물에 담궜다가 찬물에 식혀서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요. 그리고 절단된 부분은 한쪽당 30g에서 50g 정도가 되도록 2등분을 하거나 좀 더 크면 4등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른 조각마다 1개 이상의 눈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보통 7개라고 하셨으니까 4등분하면 이제 되는 건데 이 눈이 없으면 이제 싹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조각은 싹을 못 틔우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른 부분은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보통 18도 이상의 온도에서 습도도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곳에서 나흘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러면 자른 부분이 치유가 되면서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자극이 이루어집니다. 씨감자를 구해서 칼을 소독해서 4등분이나 이제 2등분을 했는데 바로 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필요하군요. 그 조각에도. 네. 예전에는 재를 구하기가 쉬워서 절단된 부분을 재를 발라서 이렇게 말리기도 했는데요. 좀 더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거름도 되고 소독도 되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요. 이렇게 미리 잘라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씨감자를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구한다고 해도 한 나흘 닷새 정도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 계산을 좀 해보셔야겠어요. 예. 자, 이번 주 내에 좀 빨리 구해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씨감자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 없는 그 따로 있는 씨감자를 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먹던 감자를 오래 두면 싹이 나긴 나잖아요. 그걸 심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심어도 자랍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던 씨감자와 달라서 수량이 적게 나옵니다. 감자 하나 심으면 거기서 20개 정도의 감자가 달려야 되는데 10개나 5개 이렇게 적게 나오게 됩니다. 나긴 나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씨감자를 따로 구해야 하는 건데
구하는 방법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시감자는 원예상이나 농자재 마트라든지 이런 데 곳에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감자를 심으려는 분들은 이미 싹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떼어내고 심어야 하는지 또 그대로 심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관 중에 나온 싹들이 땅에 완전히 묻히게 심으면 상관없지만 땅 속에서 나오지 않은 싹들은 공기 중에 노출돼 있어서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경우에는 싹을 떼어내고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잘 보시고 싹이 났다면 오히려 그냥 차라리 떼어내고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7756번님께서 감자 자른 면을 위로 심을까요? 아니면 눈 부분을 위로 향하게 심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절단 부분을 위로 향해서 심습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싹이 곧바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감자를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돌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감자가 더 달릴 것이라는 기대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따라서 해봐야겠네요. 좋은 시감자를 구해서 이제 3월 중순까지 심으면 그 다음 일정은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까요? 감자는 일단은 심기 전부터 거름을 많이 하고 밭을 일궈야 합니다. 예. 중간에 웃거름을 주기도 하지만 재배 기간이 짧아서 보통은 밑거름으로만 키웁니다. 폭 60cm 정도의 좁은 이랑을 만들어 심게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넓게 만들어서 심어 재배하다가 북주기로 심은 자리에 흙을 올려줘서 60cm 정도의 폭이 되도록 재배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60cm 정도의 좁은 이랑에 심을 때는 이랑의 정중앙에 심지 말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심는 것이 북주기에 편리합니다. 네. 가운데 심게 되면 북주기한 흙이 양쪽으로 흘러내리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심으면 그 반대쪽의 흙을 북주기용으로 활용하기에 편리해집니다. 이것도 요령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감자를 심고 싹이 얼마나 지나면 올라오게 될까요? 보통 3주 정도 지나면 땅을 뚫고 싹을 밖으로 내밀게 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예. 좀 참으셔야 됩니다. 북주기로 싹을 덮어줘도 또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북주기를 자주 해줘야 합니다. 싹이 올라오면 싹을 묻어도 또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북주기를 해야 되고요. 북주기를 해서 이랑이 풍성해진 만큼 감자가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는 간격은 보통 20cm에서 25cm 간격으로 심게 되는데요. 심은 자리에서 20개 정도의 감자가 열리기 때문에 북주기를 해서 만들어진 이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네, 20개 정도가 나올 거고 총 100일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시감자 아까 눈이 7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여러 개의 싹이 한 번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엔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솎아줍니까? 심은 곳에서 싹이 여러 개가 나올 경우에는 가장 튼실한 줄기 한두 개만 남기고 제거해 줘야 합니다. 잎이 무성할 경우에 양분이 이 잎으로 가는 바람에 결실이 오히려 부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면서도 잎이 너무 무성하면 잘라주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개 요령은 다 들어본 것 같은데 물 관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감자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 시기가 5월 말입니다. 예. 이때가 절기상 소만과 망종 사이라서 감을 때이거든요. 이때만 감자에 물을 줍니다. 감자는 심을 때부터 아주 가물다면 물을 주게 되지만 감자는 심을 때부터 물을 전혀 안 주고 키우다가 땅 속에 생긴 감자들이 커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물을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감자가 기억할 몇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진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쁨을 주는 그런 작물이네요. 5월 말에 물 줄 준비 하신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시감자 구하실 준비 지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자, 2573님께서 텃밭에 지렁이가 있는데 여기에 감자 심어도 괜찮을까요? 궁금해 하셨어요. 지렁이는 감자를 먹지는 않습니다. 심으셔도 됩니다. 땅이 비옥해서 아마 지렁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2015님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추를 키웠는데 진드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냥 뽑아서 버렸습니다 하셨어요. 진드기를 퇴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예, 아마 진딧물을 말씀하시는 것 진딧물,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예, 진딧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친환경 약재가 있긴 한데요. 가정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방 세제물을 주방 세제를 거품이 많이 나게 세게 흔들어서 그 물을 뿌려주면 진딧물이 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타서 흔들어서 좀 뿌려 놓으면 진딧물을 없앨 수 있군요. 주방 세제를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3580님은 안녕하세요 관장님. 텃밭에 마늘이랑 양파를 심었는데 작년엔 곰팡이병 때문에 농사를 망쳤습니다. 마늘과 양파에도 예방 농약을 살포해야 하는지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보통 관행농 하시는 분들은 그 토양 살충을 먼저 하고 이렇게 흙에다가 예.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목초액을 한 100대 정도 희석해서 토양에 이렇게 뿌려주면서 갈아주면 토양 소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자 농사 방법 또 청취자분들 질문까지 소화를 해봤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토종 씨앗 도서관의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북 보은에 사는 오전수입니다. 저는 인삼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10월에 씨를 뿌리면은 씨가 겨울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밑으로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겨울에. 그랬다 이제 봄에 따뜻하면서 싹이 올라오는 거죠. 글쎄, 앞이 캄캄했죠. 집중호우로 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삼장이 다 물에 잠겨서 이파리만 물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물 빠지자마자 바로 채구를 해서 그나마 그래도 삼은 썩질 않고 캤어요. 뭐 지금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인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어렵고 인삼은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외국으로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쟁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인삼이라는 게 판로가 그렇게 좋다고 보질 못해요. 경매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위탁 판매를 하다 보니까 농가는 지금 상금이 굉장히 싼데 소비자가 가서 삼을 사 먹으려고 하면 또 싼 거를 못 느낀다고요. 그런 걸 좀 개선을 했습니다. 인삼 농사는 1년 농사가 아니고 채화가 5년, 6년이거든요. 채화가. 그러다 보니까 긴 세월인데 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고생한 보람이 더 다른 일반 농사에 비해서 힘들죠. 제가 알기로는 인삼 먹으면 면역성도 좋고 좋아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인삼을 많이 애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오래 지은 농부들도 자연재해 앞에선 참 속수무책입니다. 지난해 농부들에게 참 농사짓기 힘든 한 해였는데 인삼밭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 해 농사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몇 년 단위로 계획하는 농사인데 지금은 좀 담담하게 이야기하셨지만 당시에는 망가진 밭을 보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인삼 농사 지으면서 느끼는 여러 어려움들 전해 들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하늘도 돕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받쳐줘서 농사짓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북 보은에서 인삼 농사 지으시는 오전수 농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하루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2도, 대전 14도, 대구, 광주,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옷차림 신경 쓰셔서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하셔야겠고요. 낮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는 공기가 탁할 거라고 하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어요. 네, 일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광명 시흥신도시 땅을 매입해서 직위 해제된 LH 직원이 이 시흥시에 있는 그린벨트를 구입했다라고 KBS가 보도했는데요. 이 땅을 산 시점이 2017년 초인데 이 시흥시가 국토부와 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 협의를 시작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JTBC에 따르면 이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부지에 땅을 산 LH 직원들이 그 자리에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나무를 심었는데요. 이 나무가 조달청에 단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서 이 보상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땅을 산 LH 직원들이 바로 보상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뉴스도 나왔는데요. 이 JTBC가 LH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한 직원은 지난해에 이 동료들에게 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공택지를 사겠다라면서 이걸로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직원이 입사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직원은 농담이었다며 해당 토지를 매매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 농민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LH 본사에 달걀을 던졌다고요? 네, 어제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이 농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찾아서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성토했습니다. 특히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고요. 또 농사 지어야 할 땅을 아무나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엉터리 농지법 때문에 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난 농민들은 차라리 LH공사 명칭을 바꾸라면서 이 농지 투기공사라고 쓴 현판과 계양제 깃발을 달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본사 직원과 충돌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농민들로부터 입장문을 전달받은 LH 관계자는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이 뼈를 깎는 정신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 총리실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이 진상조사를 시작했지만 이 사건은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경찰은 이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수사를 병행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수사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수사 대상의 토지 거래는 2018년 이 3기 신도시 발표 5년 전인 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알아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6명이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300명대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4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광진구 지인 모임에서 10여 명이, 또 동두천의 어린이집에서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에서도 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의 한 축산물 공판장 직원 60여 명이 또 집단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20여 명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는데요. 역시 집단 숙소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사례도 늘어나서 9명의 내국인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와 인천, 부산 등 5곳의 집단 감염 사례를 조사하던 중 영국 변이 6건, 남아공 변이 3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네.
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11명 중 1차 검토가 끝난 8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나머지 3명은 아직 1차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추진단은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임상의사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구성했고요. 이 사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조사 대상 8건은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8건 중 4건은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그 외에 추가로 신고된 사망 사례 등 중증 이상 반응 사례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이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만났다고요? 네, 어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제 밤에 만나서 1시간 반가량 맥주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야권 단일화가 꼭 필요하고 단일화 시기는 가급적 18일에서 19일로 잡힌 후보 등록일 전에 이루는 게 가장 좋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은 오세훈 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 축하 전화를 한 안철수 후보에게 감사 전화를 하면서 성사됐다라고 합니다. 두 후보는 단일화 협상팀을 구성하고 공식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다양한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반면 대검찰청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이 형사사법의 이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 즉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의견 표명 방식은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5명이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이 제주경찰은 어제 지속해서 이 원한을 폭행한 혐의로 이 제주시 내 모 어린이집 교사 5명을 입건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만 1세에서 2세 원아 13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피해 원아 중에는 이 어린이집 원장의 친손녀와 외손녀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애 아동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어린이집 내 CCTV에는 이들이 원아들을 밀치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또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밥을 먹는 도중에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 교사가 관행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보물인 문묘 동산문 지붕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안에 있는 성균관에서 사다리차가 문묘의 동산문 지붕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이 지붕 30제곱미터가량이 훼손이 됐습니다. 사고는 이 성균관 대성전 마당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치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종로구청이 작업용 사다리를 문묘 안으로 넣기 위해 크레인에 매달아 옮기던 중에 이 크레인 줄이 끊어진 겁니다. 네. 이 문묘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선현들의 위패를 모셔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이 보물 141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이 문화재청은 지붕 가설 작업을 진행하고 문화재 전문가 등과 이 복구 작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고요. 이 소방당국과 경찰 조사를 통해서 책임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영국 해리 왕자와 결혼한 메건 왕자비가 인터뷰를 했는데 왕실 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메건 마클 영국 왕자비는 이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마클은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데요. 해리 왕자와 첫 아들 아치를 임신했을 때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피부색이 얼마나 어두울 것인가 이걸 걱정하는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해리 왕자의 형 윌리엄 왕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과 이 메리 메건 마클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했지만 왕실은 침묵했다라고 비판하면서 화려해 보였던 겉모습과 달리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해리 왕자 역시 어머니 다이애나비가 겪은 비극이 되풀이될 것 같아서 왕실을 떠났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1월 영국 왕실을 떠나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이 부부의 충격적인 폭로에 영국 전체가 떨쳐섰겠지만 왕실은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 방영 사흘 전에 메건이 왕실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왕실이 즉각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했던 만큼 조만간 반격이 나설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0961님께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두운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밝아져서 출근길이 덜 부담되네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0492님, 박영재 관장님이 보내주신 섬초 시금치가 겨울을 이겨내고 잘 자라서 지난주 일요일 첫 수확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 가운데는 쥐나 새 같은 것이 우는 소리를 묘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찍이나 짹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찍이나 짹이라는 말 뒤에